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고 그 다름은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게 만들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지.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공간과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함께 살펴볼래? 동양에서는 자연 공간을 생명력이 깃든 무한하고 완벽한 상태라고 여겼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스며들어 동화되고자 했지. 자연과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조화로운 하나가 되고자 한 거야. 마찬가지로 사물을 볼 때도 대상 안에는 정실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기며 사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대상을 존중하고자 한 거지. 이렇게 인간의 시선을 앞세우기보다 사물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 온전한 전체로 바라본 거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동양에서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 공간을 산수화로 표현했어. 동양의 산수화를 보면 가로로 넓게 펼쳐져 있거나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림의 길이가 길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 작가가 그림으로 옮길 산수를 직접 거닐며 마음에 담은 경치를 한 폭의 산수화 속에 모두 모아서 자신이 체험한 산수 속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긴 그림 속에 그려진 장면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산수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적용된 보는 방식을 이동시점이라고 해. 이동시점이란 산수의 모습을 관찰한 작가가 산수 속을 이동하면서 걸음마다 변하는 새로운 경치를 보여주는 동적인 시점을 의미해. 동양 산수화에 적용된 이동 시점은 관찰자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실제 산수 속에서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야. 산수화를 보는 사람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다녀간 관찰자의 시점을 그대로 짚어보면서 마치 자신도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산수화의 작가와 감상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산수를 즐기러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산수가 그리워질 때에도 그림을 걸어놓은 방 안에서 산수화를 보며 힐링할 수 있겠지? 우리가 여행길에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찍고 앨범 속에 잘 보관해 놓았다가 어느 날 다시 꺼내보면서 여행지에서의 느낌을 생생하게 떠올려보는 것처럼 말이야. 넓게 또는 길게 펼쳐진 이야기 그림, 산수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게티를 찾아볼 수 있어. 분명히 한 폭에 이어지는 산수화인데 어떤 곳은 아래서 올려다보는 것 같고 또 어떤 곳은 앞에서 뒤를 넘겨보는 것 같고 가까이에서 멀리 내다보는 것 같기도 한 여러 장면이 뒤죽박죽 섞여있기도 해. 즉,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시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개의 시점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삼원법이라고 해. 고원, 심원, 평원으로 이루어진 삼원법은 인간이 무한한 자연 공간의 다양한 각도에서 관조하고 마음에 드는 경치를 골라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야.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수화가 자연의 형세와 더불어 그 안에 깃든 기운을 함께 담아냈을 때 비로소 자연이라는 공간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자연의 정지된 모습이 아닌 동적인 변화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인간의 체험을 산수화 속에 모두 담아내고자 한 거지. 삼원법의 표현은 산수를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시점의 제한을 극복하고 어느 각도에서나 원하는 형상을 취할 수 있게 하면서 작가가 산수를 보고 느낀 감동을 표현하기에 제격이었어. 결국 이런 표현은 작가가 자연 공간을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느낀 감동을 담아낸 그림이기 때문에 시각의 주관성을 강조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해서 사물의 표현 방식도 살펴볼까? 동양에서 사물을 표현한 그림 중에는 미나가 있어. 특히 여러 가지 사물들로 가득 찬 화면에 책거리 그림을 마주하고 있으면 사물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다양한 사물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해.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그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림 속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놓인 사물의 크기를 비교하며 살펴볼래? 바로 여기에 역언근법이라는 화법이 적용됐어. 역언근법은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을 더 크게 그리는 기법을 말해. 서양에서 사용된 원근법은 가까운 곳을 더 크게 그리는데, 동양의 역언근법은 먼 곳을 더 크게 그리는 화법이야. 이렇게 역언근법으로 그리면 멀리 있는 사물까지도 잘 보이겠지? 동양에서는 사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언근법을 사용하여 한 방향에서는 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끌어당겨 사물이 가진 모습을 가능한 많이 보여주고자 했어. 그래서 윗면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보고 측면을 그릴 때는 더 측면으로 이동해서 바라본 모습이 종합된 거야. 이렇게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사물들의 모습이 하나면 속에 공존하며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을 다시점이라고 해. 다시점은 인간이 대상을 관찰할 때 정면, 측면, 윗면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며 걸리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까지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대상이 교감하는 그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플로우맵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먼저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은 생명력을 가진 자연공간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고, 산수를 거니며 느낀 주관적 감동을 원하는 경치의 조합으로 표현하고자 했어. 이렇게 걸음마다 다른 경치를 보여주는 이동 시점이 만들어진 거지. 이동 시점은 사문법의 모습으로 산수화를 이루며 세상을 재해석했다고 할 수 있어. 다음으로 사물은 정신이 담긴 독립적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려지는 사물을 중심으로 사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작가가 이동하며 관찰한 사물의 여러 모습을 하나면의 다시점으로 종합하고 멀리 있는 대상까지도 잘 보이도록 역언근법으로 표현한 미나가 있어. 미나 속 대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관념성 모습으로 표현된 거야. 동양의 전통적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따뜻한 시선과 정겨운 태도를 가진 것 같아. 결국 미술로 표현된 작품은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각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시각적 질서를 드러낸 세상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 이번 아트플로어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보자.